네, 오늘은 뭐 11월 달, 12월 달은 조금은 여유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늦게 와도 되는데 1월 달부터는 제가 조금 일찍 오라고 할 거예요. 예, 이제 가능하면 오늘 같은 날은 나오기 싫죠. 예, 추워서 이불 뒤집어 쓰고 있다가 나갈까 말까 라고 하다가 아이고 그래도 나가는 봐야지 라고 해서 아마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아마. 자, 이제 시간을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 오는 시간을 딱 한번 맞춰보세요. 내가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학원까지 오는 도착 시간하고 그런 거를 계산을 다 해보면 얼마 정도 되는가는 이제 여러분 이제 몇 주 정도 됐으니까 저보다 많이 왔죠? 저보다 많이 왔잖아요. 저 지금 세 번째 오는 중인데. 그죠? 예. 네, 저는 지금 세 번째 오는 중인데 여러분들은 많이 왔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몇 분 정도 된다는 걸 다 감을 잡을 거예요. 그러면 출발을 몇 분에 한다라고 정해놓고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는 거 빼놓고는 출발을 몇 시 한다, 몇 시 몇 분 한다, 딱, 저 그때 나가야지. 라고 하면서 일단은 출발을 해보세요. 그거를 습관화하면 여러분들이 이불 뒤집어 쓰고 나갈까 말까 이런 거 많이 고민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늦게 가고 오늘은 뭐 이게 아무 때나 막 가다 보면 이런 그 출발 시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정확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자 봅시다. 이제 이분은 오신 것 같은데, 예, 지금 어디 사라진지 모르겠네요. 이제 저번 주 첫 번째 주에 뭐 배웠죠? 첫 번째 주에 용어 정의, 뭐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용어 정의도 하고 두 번째 주에 뭐 배웠어요? 저번 주에 배운 게 뭐예요? 일단 중개사무소, 자 공인중개사 시험 치는 것부터 배웠죠? 예,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가 어떻게 됐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어떻게 하고 간단하게 배웠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개설 등록할 때 자 뭐 결격 사유 있으면 등록을 못한다 뭐 이런 거 있었죠? 자 이제 등록했습니다. 이제 뭐가 됐어요? 여러분들은 예, 뭐가 됐죠? 등록했으니까 뭐가 됐어요? 그렇죠. 개업 공인중개사 소위 말하는 이제 사장 됐죠? 자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사장 됐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잡다한 일들을 갖다가 보게 되는데 가장 먼저 이제 뭐 뽑아야 돼요? 뭐 혼자서 해도 돼요. 예, 혼자서 해도 되는데 누구를 뽑는다? 직원을 뽑는 거죠. 자 이제 혼자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이제 중개사무소 가면 사장 혼자서 하는 것 있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혼자서 하다 보니까 이제 나갈 때는 여기 팻말 붙여놓고 나갑니다. 예, 그런 거 한번 봤을 거야 아마. 뭐 어디 갑니다 그래가지고. 자 근데 이제 직원도 뽑을 수 있어요. 직원을 뽑는 것은 자유입니다. 자 이 직원을 뭐라 그런다? 자 두 가지. 여러분들 이제 배웠던 부분 소속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또 중개보전. 소속중개사 개념이 뭐였죠? 자 일단 소속중개사는 소속됐죠. 누구한테? 개업공개사한테.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에 어떻게 한? 소속돼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예요 아니에요? 소속공개사니까 공인중개사죠. 이거 공인중개사로서 이렇게 되죠. 자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죠.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다음에 또 보조하는 자를 했죠. 자 중개보조는 공인중개사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아닌 자. 예. 뭐가 아닌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취직했죠. 누구에 소속됐다?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되어. 자 현장 안내 1번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뭐하는 자? 보조만 하는 자죠. 자, 이 두 사람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는 것은 자유다. 자유인데 그냥 어떻게 한다? 둘 수 있다. 두어도 되고 안 둬도 되고. 근데 만약에 이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고용인을 자 이제 이거를 이제 여기 법적으로는 뭐라 하냐면 직원이라고는 제가 1월 달까지만 직원이라고 그러고요. 이제 3월 달부터는 이제 고용인이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들 교재 보니까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네, 고용인이라고 돼 있죠. 자, 일단 고용인을 둘 수 있다. 둘 수 있는데 두어도 되고 안 둬도 된다 그랬죠? 그런데 두게 되면 의무가 발생돼요. 일단 먼저 뭐 어떤 의무가 발생되냐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고용인을 채용하면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이때는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를 해줘야 돼요. 자, 뭐 밑줄 치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들으세요, 그냥. 거기 또 벌써부터 밑줄 치려고. 그냥 들으세요, 그냥. 자, 11월 달, 12월 달은 그냥 들으라 그랬죠? 예, 한 번 듣고, 그 다음에 또, 1월 달에 가서 조금 듣고 하다 보면 조금씩 머릿속에 남아요. 자, 일단은 채용하면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해야 되고요. 이제 고용관계 종료되면 일단은 그 종료된다는 건 뭐예요? 나가는 거죠? 그러면 며칠 이내? 10일 이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요 직종 말고,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요 직종 말고 다른 직종에서 직원 채용하면 신고하고, 그 다음에 또 직원 나갔다고 신고하고 하는 직종이 있던가요? 주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 몇 개 안 됩니다. 변호사가 아마 변호사 사무장 같은 거 있죠? 직원 채용하면 신고하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거 외에도 뭐 좀 모르겠어요. 아마 몇 개 안 될 겁니다, 아마. 그 몇 개 안 되는 직종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직원 채용하면 채용했다고 신고해야죠. 자, 그러면 나가면 나갔다고 신고해줘야 돼요. 이렇게 신고할 의무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자, 일단은 가장 큰 이유가 하나 있어요. 큰 이유는 바로 결격 사유입니다. 자, 여러분들 결격 사유 저번에 배우셨죠? 자,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일단 등록을 못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취직을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업무에 종사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직원 채용합니다. 그러면 자, 사장 입장에서 사람 채용하는데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몰라요? 네, 모르죠. 물론 몇 가지는 알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몰라요. 그래서 자, 신고하면 누가 결격사를 확인해줘요? 등록관청에서. 자, 신고 어디다 해요? 등록관청. 자, 개업공개사에 관계되는 데가 어디예요? 등록관청이죠. 자, 등록관청은 어디였죠? 저번 주에 배웠습니다. 등록관청이란 사무소, 소재지, 시, 군, 구. 이때 구는 자치구, 비자치구가 다 해당된다 그랬죠? 바로 여기에서 결격사유를 확인해 주는 겁니다. 결격사유, 조회해보니까 결격사유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통보해요. 이 사람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통보하면 이 사람을 2개월 내에 잘라줘야 돼요. 2개월 내에 그 사유를 해소해 줘야지면 됩니다. 이거 만약에 안 자르면요, 나중에 업무정지 받습니다. 이제 업무정지. 자, 조금 있다가 이제 행정처무가 관련된 부분 다시 배우겠지만, 업무정지는 소위 말하냐면 업무를 정지하는 거죠. 소위 말하면 이제 영업정지예요. 자, 이렇게 직원을 만약 결격해서는 잘라줘라. 그러니까 이런 결격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신고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또 작은 이유 하나는 이중 소속을 금지하기 위해서요. 저번 주에 이중 소속하는 거 잠깐 배웠죠? 여기도 소속하고 여기도 소속하고 이거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이중 소속을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머지 이제 직원들에 대한 관리도 등록관청이 함으로써 강력하게 이 업종을 갖다가 관리하기 위해서요. 어쨌든 자, 일단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채용하면 이제 거기에 대한 의무가 있는데요. 자, 일단 거기 여러분들 교재에 쭉 크게 이렇게 제목이 있을 거예요. 자, 민사 책임. 그 다음에 또 행정상해 책임, 그 다음에 또 형사 책임. 이렇게 세 가지의 어떤 책임을 줍니다. 자, 직원을 채용하면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직원 채용하면 일단 세 가지 책임을 주는데요. 민사 책임이요. 민사가 뭐예요? 민사. 여러분들이 민사하면, 여러분들이 민법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러면 결국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민사. 개인과 개인 간에. 공법과 관련된 부분과 민법과 관련된 부분 있죠? 자, 근데 결국 뭐냐면 민사 관계는 결국 뭐와 연결되냐면 돈과 연결됩니다. 결국 민사 책임이란 결국 뭘 책임지는 거예요? 이거는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누가 잘못했는데요? 누가 잘못했어요? 잘못은 누가 했어요? 고용인, 직원, 소속공개사나 중개보조원이 잘못했죠. 그런데 결국 거기에 대한 배상 책임은 누가 지는다? 개업 공인중개사 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잘못한 사람도 당연히 배상 책임지만 너도 책임지고 나도 잘못한 너도 책임지고 채용한 나도 책임지고 이걸 뭐라 하냐면 연대 책임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장 고용인 채용해가지고 가장 피보는 게 이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거 뭐 이 밑에 거도 일단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거. 제가 동업관계 얘기했었죠. 또 얘기를 합니다. 이거 몇 번 얘기해요. 이거 A는 공인중개 자격증만 있다 그랬죠. 예. 그다음 B는 자격증만 없다 그랬죠. 돈도 많고 경험도 많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같이 영업을 합니다. 이걸 동업이라고 그랬죠. 이거 일단 법에 위반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이 자체는 예, 법에 위반되지 않는 거라 그랬죠. 그런데 자 이때는 자 일단 법적 사장이 누구? 법적 사장 A, 실질적 사장 B. 자 그러면 나중에 법으로 걸렸을 때는 실질적으로 하나요? 법적으로 하나요? 법적으로 하죠. 자 얘가 그러면 법적으로 뭐가 되죠? B가 법적으로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고용인. 고용인 중에서 자격증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 네, 중개보조원이 되는 거죠. 자격증 있으면 이렇게 안 하죠. 자, 그래서 얘가 결국은 중개보조원이 되고 얘가 사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돈을 횡령하는 경우가 많아요. 동업관계에서. 그래서 피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고객 돈 몇천만 원, 몇 억. 그냥 몇천만 원은 그냥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요. 보통 보면 제가 인천에 수강생 중에서 한 명 예전에 3억 얼마짜리 손해가 났다 그래요. 저쪽이 공장 중개를 배우러 갔다가 이제 취직을 원래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쪽에서 이걸 원하더랍니다. 이제 무자격자예요. 이걸 원해가지고 일단은 자기 명의로 걸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30몇 억짜리 공장 덩치 커요. 여러분들 공장 뭐 요만한 게 아니라 보통 보면 왜 면적도 덩치가 언제가 큽니다. 이게 30몇 억짜리 계약금을 받아가지고 전달해 주겠다고. 이게 참 사례 진짜 많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전달해 주겠다고 해놓고 그거 들고 쳤어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예, 얘가 책임을 져주면 되죠. 바로 이게 민사 책임입니다. 자, 이렇게 이게 가장 교용인 책임에서 가장 무거운 책임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어쨌든 이렇게 누가 잘못했을 때 고용인이 소속공개사 중개업을 잘못하면 결국 누가 책임진다? 개업 공인중개사 책임진다. 자, 이게 이제 민사 책임이고, 그다음에 또 행정상의 책임 있습니다. 행정상의 책임. 자, 행정상의 책임은 자 고용인이 등록 취소라든가, 자 등록 취소라든가 업무 정지 행위를 누가 했다? 등록 취소 위반 행위, 그다음에 업무 정지 위반 행위를 누가 했다? 고용인이 했어요. 근데 결국은 그거를 등록 취소 업무 정지를 누가 받는다? 개업 공인중개사 받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자, 민법에서 배웠죠? 뭐뭐로 본다. 무슨 뜻? 의제, 간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결국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결국 누구의 행위예요? 결국은 개업 공인의 행위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등록 취소 업무 정지를 누가 받는다? 개업 공인중개사 받는 거예요. 자, 제가 저번 주에 등록 취소 부분 잠깐 얘기했었죠? 자, 등록 취소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 다시 구분합니다. 절대 등록 취소와 그 다음에 상대 등록 취소. 그래서 절대 등록 취소는 규정이 뭐라고 했어요? 취소하여야 한다. 이거는 취소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상대 등록 취소는요? 취소할 수 있다. 이거는 적을 성격도 아니고요. 교재도 없습니다. 뒤지도 마시고요. 적지도 마시고 그냥 보세요.
이거 여러분들 교재 고용인 부분에 요거 내용 없어요. 자, 봅시다. 이건 저번 주에도 잠깐 얘기했을 거야, 아마. 절대 등록 취소는 취소를 하여야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필수 등록 취소, 그 다음에 또 기속 등록 취소 이렇게도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마이크 잡은 사람 마음이라 그랬죠. 다른 선생님들은 필수 등록 취소 이렇게도 표현하는 선생님인데 저는 그냥 절대 등록 취소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상대 등록 취소는 어떻게 된다?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상대는 뭐 임의 등록 취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재량 등록 취소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아마 제가 담당 공무원이나 친하게 지내라 뭐 이런 얘기도 잠깐 했던 것 같아요. 이거 하면서. 자, 앞으로 1월 달까지는 요거 좀 구분할 거예요. 절대 등록 취소, 필수 등록 취소는 뭐다. 근데 3월 달부터는 그냥 이렇게만 표시할 겁니다. 이제 모르면 이제 개인적으로 찾아와야 돼요, 이거. 자, 어쨌든 자, 이거는 절대니까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상대 등록 취소는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등록 취소는 두 가지로 규정상 나눠져 있고, 자, 이제 업무 정지. 업무 정지는 금방 제가 얘기했죠. 업무를 많은 거, 정지하는 거. 그럼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업 정지. 많이 들어봤던 얘기죠. 영업 정지를 이 법에서는 뭐라 그런다? 예, 업무 정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은 직원 때문에 등록 취소되거나 업무 정지 받거나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행정사의 책임이 있고, 자, 그 다음에 형사 책임이 있어요. 형사니까 뭐예요? 형벌과 관련된 부분이죠. 형벌. 자, 그래서 형사 책임으로서 뭐라고 되냐면 양벌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벌. 이거 양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양벌. 그렇죠. 양쪽을 벌한다. 쉽죠?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용어를 이렇게 해석할 때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대충 한 50%는 맞아떨어져요. 나머지는 잘 해석하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양벌, 양쪽을 벌하는 규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뭐냐면, 자, 중개사법에 보면 이제 형벌 사항이 있어요. 형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원 벌금과 그 다음에 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이 있거든요. 자, 1-1과 3-3 요 두 가지 규정을 누가 위반했을 때 누가 위반해요? 고용인,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이 위반하게 되면, 자, 그를 벌하는 왜? 그럼 위반한 사람도 벌어진 거죠.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어떻게 돼요? 1천만 원의 벌금 이렇게 합니다. 징역 가거나 벌금 물거나. 누가 판단해요? 이거 너 징역 뭐 6개월 가라, 벌금 얼마 내라. 누가 판단하는 거죠? 판사가,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관청에서 너 징역 가라 그거 안 하죠? 자, 이거를 형벌이라고 합니다. 형벌은 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징역을 보내든지 벌금을 물리든지 둘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그를 벌한 왜 누구도 같이 벌한다? 그를 채용한 개업공개사도 같이 벌하는데 어떻게 벌한다? 동조에 규정된 뭘 구한다? 벌금형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원 벌금 했으면, 자, 위반한 사람은 징역 보내든지 벌금 물리든지 둘 중에 하나고,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됐을 때 그 개업공개가 어떻게 돼요? 벌금형. 그러니까 직원 때문에 벌금 물어야 안 물어요? 물어요. 벌금 물죠? 그럼 직원 때문에 교도소 가요 안 가요? 가요. 직원 때문에 교도소? 가요. 안 갑니다. 직원 때문에 교도소 가는 것은 아니에요. 자, 징역형 교도소 가는 거죠? 직원 때문에 교도소 가는 건 아니고 직원 때문에 뭐 무는 거? 네, 벌금만 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양쪽을 같이 벌한다 그래서 양벌 규정. 자,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동조이전 벌금형만 요때 선고를 받는 것. 이게 결국은 이렇게 세 가지 책임에 대한 부분이 있다. 이걸 가지고 나중에 응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거는 쉬워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배우는 건 쉬워요. 아, 그렇구나 하고 하면 넘어가면 돼요. 아주 쉬운 겁니다. 문제는 이제 이걸 가지고 응용 문제가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좀 난이도가 높아지는 것이지, 여러분들 오늘 배우는 것은 상당히 쉬운 거예요. 제 과목이 가장 쉽다 그랬죠? 맞아요? 가장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하기 싫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로 쭉 넘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중개사무소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74페이지입니다. 74페이지에 중개사무소. 자, 중개사무소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범인에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광명시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다면 그 광명시 안에 두는 거죠, 당연히. 자, 그러면 중개사무소는 1인 1사무소가 원칙이다라고 합니다. 1인 1사무소가 원칙이다. 한 사람은 하나의 사무소밖에 못 갖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게 여기다가 사무실 냅니다. 여기다가 사무실 내요. 자, 광명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합니다. 어디 봅시다. 여기에서 좀 잘 나가는 동네가 어딨나? 요즘 잘 뜨는 동네가 어디 있어요? 동탄? 동탄도? 동탄에 혹시 뭐 아파트 사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동탄. 좀 요즘 동탄이 좀 떨어진다 그러죠? 근데 그 동탄 지역에 가서 지금 부동산 하시는 분 얘기 들어보면 좋은 거는 뜬대요. 이게 지금 뒤에 보면 별로 안 좋은 거 있죠? 왜? 그러니까 왜 이름이 좀 안 알려진 그런 건설회사에서 진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좀 후미진 대로 이런 대로변 부분 말고 좀 뒤쪽으로 가가지고 그런 쪽이 지금 떨어지고 있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랍니다. 근데 뉴스 같은 데서 많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자, 일단 동탄이 뜬다고 보고 봅시다 한번. 자, 광명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했는데 지금 동탄이 제2동탄 있죠? 거기 좀 뜨고 있어요. 거기서 장사를 좀 해야죠. 그래서 자, 내가 광명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동탄에다가 사무실 하나 더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등록하는 게 아니죠. 나 여기다 등록했죠. 근데 여기다 등록하는 게 이게 뭐라 했죠? 이중 등록 안 된다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여기다가는 일단 등록하고 여기다는 뭐만 사무실 용도만 업무용 사무실만 두는 그런 것들을 뭐란다? 이중 사무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래서 자, 2개 이상 사무소 설치하는 것을 자, 1인 1사무소 원칙으로서 2개 이상 사무소 설치를 금지한다 그랬습니다. 설치를 금지한다. 이제 요거 위반하면 뭐 형벌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500원금이고 그다음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상대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돼요. 이제 1월 달부터는 이제 지역계도 아마 들 겁니다. 벌칙 부분을. 자, 그러면 이때 1인 1사무소가 원칙인데 예외로 자, 예외가 있다는 얘기는 1인 1사무소가 안에도 사무소를 여러 개 둬도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누가 있느냐? 바로 법인인 개업공개사요. 자,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사무소를 여러 개를 둘 수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 분사무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법인은 사무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법인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법인인 누구? 그렇죠. 개업공개사. 여러분들 그냥 법인 하면 그냥 일반 회사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누굴 얘기하는 거?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를 얘기합니다. 자, 일단 법인은 사무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주된 사무소와 그 다음에 분사무소 이렇게 두 가지 나눠져요. 앞으로 주된 사무소 혹은 또 분사무소 이 두 가지를 아주 지겹게 볼 겁니다. 그러면 이때 주된 사무소는 뭐냐? 소위 말하는 본사죠. 본점 혹은 본사. 자, 광명시에 법인으로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광명시에 법인 설립 등기가 되어 있겠죠. 그 광명이 뭐가 되는 거? 이제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주된 사무소 있고 그럼 분사무소는 뭐겠어요? 분사무소는 뭐겠어요? 지점이죠, 그러면. 그래서 분사무소는 뭐를 얘기한다? 지점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누구만 지점을 둘 수 있다? 예, 누구만? 법인만. 공인중개사는 개업공개사는 지점을 둘 수 없다. 공인이 개업공개사는 지점 둘 수 없고 누구만? 법인만이 둘 수 있는 거예요. 자, 앞으로 분사무소 하면 이건 뭐구나? 지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점을 아무렇게나 막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주된 사무소가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 이외의 등록관청에 하나씩만 둘 수 있어요. 일단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이외의 등록관청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범위 내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광명시에 주된 사무소 일단 뭡니까? 법인 설립 등기하고 그 법인으로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다면 광명시 범위 내는 뭐 둘 수 없는 거예요? 분사무소를 수 없어요. 그거 외의 등록관청이 한 개씩만. 여러 개가 아니고 한 개씩만 둘 수 있다. 자, 그래서 요게 지금은 분사무소에 대한 개념만 기억하세요. 뭐 나머지는 뭐 설치 절차 이런 거는 나중에 지겹게 볼 거니까 9월달, 10월달까지 들을 거예요. 이게 지겨워요. 나중에 듣다 보면. 들어도 지겹더라도 계속 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은 분사무소와 주된 사무소의 개념만 일단 짚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면 성명 표기 넘어가고 저쪽에 사무소 이전 부분 이쪽 다 넘어가죠. 넘어가고 이제 절차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저기 8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80페이지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사무소 공동사용. 공동사용이 뭐예요? 요건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공동사용이란 공동사용은 사무실을 뭐 하는 거? 같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있을 거예요, 아마.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야, 우리 같이 사무실 내자. 근데 돈을 공동으로 투자해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랑 개업중개사로 하는데 공동으로 대표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무실에서? 네,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려면 돈 같이 투자해가지고 하려면 법인을 만들어야 돼요. 법인 만들어도 어차피 한 사람은 대표가 되는 거고 한 사람은 이사가 되는 거고 이렇죠. 자, 근데 공동으로 같이 투자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무소 공동사용이에요. 이거는 하나의 상으로 하나로 등록한 다음에 대표를 두 개를 쓰는 게 아니라 각각 등록하는 겁니다. 자, 공동사용은 이렇게 사무실을 하나 두고 갑이라는 개업공개사와 을이라는 개업공개사가 사무실을 같이 쓰는 거예요. 대신 갑은 갑대로 뭐 하고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을은 을대로 뭔가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는 겁니다. 자, 어디에다가? 요 사무실에. 그럼 이 사무실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몇 명 있어요? 네, 2명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사무소 공동사용. 그래서 이거를 옛날에 중개사법에서 옛날에는요, 합동사무소라고 표현했는데 요거를 공동사용이라고 좀 순화를 시킨 거예요. 근데 합동사무소 하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법원 앞에 가면 많아요. 법률 합동사무소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럼 변호사들 여러 명인데 각각 개별도로 뜨고 있습니다. 자, 근데 사무실을 어떻게 같이 쓰는 그런 형태거든요. 자, 그런 형태를 중개사무소에 넣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규정을 해놨을까요? 이유. 사무실 같이 쓴다는 걸 이렇게 법 규정이 있어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만든 이유가 뭘까요? 만든 이유. 뭐, 여러분 생각하면 금방 나와요, 답이. 임차료 뭐하고? 절감. 즉, 쉽게 얘기하면 경비 절감이죠. 예.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영세 개업 공개사를 위해서 나온 건데, 근데 시험 문제는 경비 절감이라고는 안 나와요. 예, 그게 문제입니다. 뭐, 임차료 절감 이런 거 안 나와요. 시험 문제에다가, 자, 법 규정에다가 경비 절감 이렇게 넣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유식하게 써놨습니다. 뭐라고 써놨냐면,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거창하게 써놨죠? 네. 그래서 경비절감 이런 문제는 안 나온다고 그랬죠?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 명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지역에 강의를 가다가 저는 이제
늘 얘기했죠? 저는 이제 직업이 이거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가든 늘 중개사무소들 한 번씩 쭉 훑어봅니다. 이렇게 된 간판이 있더라고요.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소 해놓고 대표 해놓고요. 누구 점 누구 이렇게 했더라고요. 딱 보면 저거는 무슨 사무소다? 예, 합동사무소, 공동 사용하는 사무소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등록해놓고 하나로서 등록해놓고 둘이 대표는 안 된다 그랬죠? 이게 이때는 어떻게 돼요? 같은 상호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각각 하는 거예요. 같은 상호로 각각 해놓고 대표 누구 이렇게 써놓은 거죠. 이거는 둘 갖고 하지만 일단은 뭐 여러 명이 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개업을 하실 때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비절감도 되고요. 또 외롭잖아요. 혼자 있으면 직원 뽑아야죠. 그런 거 다 같이 커버시킬 수가 있어요. 대신 마음이 좀 맞아야 돼요. 이거 1년 안에 깨진 사람 의외로 많아요. 일단 뭐 때문에 깨지냐? 출근 때문에 깨져요. 출근. 누구는 9시에 출근해요. 누구는 10시에 출근해요. 9시에 출근해가지고 뭐해요? 청소하죠. 10시에 출근하면 청소 다 돼 있죠. 예, 근데 처음에는 그냥 봐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조그만 요만한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치기 시작하죠. 누구는 9시에 출근해가지고 청소 다 해놓고 있는데 누구는 뭐 그렇게 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할 때는요, 규약을 만드는 게 좋아요. 서로 규약을 만들어서 출근은 서로 몇 시까지 한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왜 한 사람은 애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늦게 출근하고 한 사람은 빨리 출근해야 될 상황이 생기죠.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것들 규약을 넣어가지고 그럼 대신에 내가 일찍 출근할 테니까 너 1시간 늦게 나가라. 내가 일찍 나갈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규약을 만드는 게 좋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또 하나는 이 갑과 을이 업종이 틀려야 돼요. 업종이 같으면 금방 깨집니다. 얘도 주택이고,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개 자격증이나 내가 뭐를 할 건가, 토지를 할 건가, 뭐 이런 얘기 했었죠? 한번 생각해 보라고. 자, 업종이 같으면 맨날 물건 갖고 싸워요. 얘도 주택, 얘도 주택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얘는 예를 들어서 토지고, 얘는 뭐가 된다? 주택이고,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주택 물건이 나왔을 때, 야, 네가 해라. 넘겨주고요. 넘겨주면 공짜로 넘겨주나요? 공짜가 아니,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어떤 거든지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쓸데없이, 제가 가끔씩 왜 뉴스 보면 뭐 이자율 30% 주겠다 뭐 이런 거 있죠? 왜? 세상에 이자율 30% 없습니다. 그거 돌려치기 해가지고 얼마 정도 이제 돈 모으면 들고 튀어요. 그게 제가 가까이서도 많이 봤는데 어떤 경우도 공짜가 없어요. 그러면 얘가 만약 토지 전문인데 얘가 주택을 하나 물어왔죠? 그럼 네가 해라 라고 해놓고 나는 커미션 좀 먹으면 되고 이런 식으로 서로 도와주면 되는데 둘 다 주택이거나 이러면 서로 뺏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조심하면 사실 이렇게 그 사무소 공동 사용이 활용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일단 이거 목적이 뭐라 그랬죠? 그걸 얘기해야 돼요. 경비절감 얘기하면 안 됩니다. 경비절감 얘기하면 안 되고 목적이 뭐였었어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이게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인장 등록. 자, 이제 도장 등록하는 것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인장을 등록한다. 인장 등록. 인장이 뭐예요? 도장이죠. 도장을 어디다가 등록관청에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등록된 인장만 중개행위를 하면서 쓰라라고 하는 것이 이 교재에 나옵니다. 이 내용이 나와요. 자, 중개행위를 할 때는 등록된 인장을 사용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때 인장 등록을 누가 해야 되느냐? 이것부터 일단 봐야죠. 누가 하냐면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인장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소속 공인중개사가 인장 등록을 해줘야 돼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공개사가 인장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개업공개사는 사장이죠. 당연히 인장 등록 해야죠. 자, 이제 중개 업무를 하는 거니까. 소속공개사는 왜 인장 등록 의무가 있어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죠.
소속공개사 개념에 뭐가 나오죠? 용어의정에서 보면 다시 용어의정이 또 들어갑니다. 지겨워요. 자, 누구에게 소속된?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누구로서? 공인중개사로서. 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일을 두 가지 할 수 있죠?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 이렇게 했죠? 예. 그러니까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도장을 등록해 놓고 그 다음에 중개인을 했을 때 누구와 같이 개업 공인중개사와 같이 서명 및 날인을 해줘야지만 됩니다. 도장도 찍어야 되고요. 사인도 해줘야 되고요. 도장 찍는 것을 날인이고요. 사인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서명이라고 그러죠. 서명 및 날인을 해줘야지만 됩니다. 얘도요. 소속공개사도. 그래서 얘 둘 다 도장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장 등록하는 이유를 봐야죠. 이건 왜 등록하느냐?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맞을 거예요. 이유는 책임 중개예요. 별거 아니에요. 도장을 등록하고 그 다음에 중개인을 하면서는 그 등록된 인장만 써라 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다? 책임 중개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도장을 쓰라고 하는 의무가 없다고 칩시다. 이 규정이 없다고 썼을 때는 자, 오늘은 이런 도장 찍죠? 내일은 계약서 쓸 때 이런 도장 찍죠? 모레는 계약서 쓸 때 이런 도장 찍죠? 손에 잡힌 대로 막 찍어요. 근데 만약에 이 도장이 찍힌 계약서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도장 안 찍었다라고 할 수 있죠. 아무 도장이나 막 찍을 때는. 도장이야 누구나 팔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이름으로 누구나 팔 수 있죠. 자, 내가 안 했다라고 발뺌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뚱로도장이 등록된 인장이고 이 인장을 등록해 놓고 나서 이 도장이 쓰라 그랬죠, 반드시. 자, 이제 의무가 다시 왔습니다. 이 도장 등록해 놓고 등록된 인장 쓰라 그랬어요. 근데 이 도장이 계약서에 찍혀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 누가 중개해 준 거? 이 개업공개사가 중개를 해주게 되는 거죠. 자, 이 도장이 어떻게 됐다면? 찍혀 있다면. 예. 그럼 내가 안 했다라고 발뺌할 수 없는 거예요. 요즘은 인장과 관련된 부분이 사고가 많이 안 나요. 근데 옛날에 참 많이 사고 났었어요. 요즘 여러분들이 부동산 사무실 가서 계약서 쓰죠. 그러면 자, 인쇄된 계약서 쓰나요? 요즘은 다 뭘로 써요? 프린트죠? 요즘 여러분들이 이제 등록하면 뭐 협회 같은 데서 뭘 주냐면 CD를 줘요. CD를 설치하면 계약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설치해가지고 툭 열면 다 써 있어요. 꼭꼭꼭 몇 개만 찍고 뭐 마우스로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만 조금만 하면 돼요. 아주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쫙 해가지고 거기다 도장을 찍으면 되는데 자,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아직도 사실 그렇게 쓰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아직도 한문 갖고 열심히 쓰는 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인쇄된 계약서 쓸 때 보면 이 사고가 종종 생깁니다. 예, 요즘은 이제 많이 없어진 사고인데 이런 경우 있어요. 저기 인쇄된 계약서를 한 권씩 사요. 뭐 한 권, 두 권, 매매계약서 한 권, 임대차계약서 한 권. 자,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를 묶으면 무슨 계약서라 그러죠? 아, 이거는 공부 안 했구나. 이 둘은 거래계약서라고 그럽니다. 조금 이따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걸 매매계약서 한 권 사고, 임대차계약서 한 권 삽니다. 사가지고, 예, 맞아요. 도장 다 찍어 놓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대충 아실 거예요. 도장 다 찍어 놔요. 할 일 없잖아요. 손님 없을 때. 그러니까, 이 고민하고, 뭡니까? 이거, 등록증 다 찍어 놔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옆에서, 이제, 나 아는 사람입니다. 야, 저기, 방 한 칸 1,000,000원짜리인데, 보증금 1,000,000원짜리인데, 그냥, 뭐, 나중에 소주 한잔 사줄게. 그냥, 뭐, 네가 하지 말고, 이제, 계약서는 한 장 찢어줘 그래요. 아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돼요?
예, 찢어줘요. 서로 이제 혹은 아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뭘 찢어줘요? 도장 찍힌. 예, 그거를 찢어줍니다. 그럼 이제 그거 갖고 저 집주인하고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직거래 하는 거죠. 해서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이 집이 이미 경매가 들어간 집이에요. 근데 임대차 계약처럼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이미 경매가 들어간 집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자, 민법을 안 배웠어도 대충은 알죠. 경매가 이미 들어간 집은 뒤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돼요? 보증금 거의 못 받죠. 이 사람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올 판입니다, 지금. 근데 이제 나가라고 막 그런 판에 계약서를 딱 보니까 누구 도장이 찍혀 있죠? 예, 개업공개서 도장이 찍혀 있죠? 이걸 계약서를 들고 쫓아간 겁니다. 네가 중개했으니까 네가 내놔라. 자, 이 사람도 알아요. 임차인도 알아요. 얘가 중개해주지 않은 거. 근데 나는 지금 1,000만 원 내 재산 다거든요. 여러분들이 1,000만 원 한 칸짜리 사는 사람들은 그 한 칸짜리 보증금이 내 재산 다예요. 자, 그걸 가지고 절박하니까 그래 쫓아가는 거죠. 쫓아가서 돈 내놔라 그러죠. 안 내놓죠? 당연히 이게 소송이 들어갑니다. 자, 판사는 누구 편 들어준다? 예, 당연히.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거기에 이미 등록된 도장이 어떻게 돼요? 찍혀 있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도장 찍지 말라고 예전에 이 교육할 때 참 많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그나마 이제 프린트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사건이 많이 없어지게 돼요. 바로 이게 결국 뭐냐면 책임 중개를 위한 것이다 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인장과 관련된 부분. 자, 인장 등록은 언제까지 하면은 얘나 다 기본적으로 업무 개시 전까지 해주면 됩니다. 뭐 어디 뭐 있긴 있죠? 업무 개시 전을. 예. 업무 개시 전까지 해줘야 돼요. 자, 근데 언제 다 할 수 있냐면 개업공개사는 등록 신청할 때 얘는 자, 소속공개사 채용하면 신고하라 그랬죠? 고용 신고할 때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원래는 이제 언제까지 해야 된다?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되는데 일단은 등록 신청이라든가 소속공개사는 고용 신고 시도 할 수 있는 그런 예외적인 부분이 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인장 등록을 왜 하느냐라는 개념만. 자, 지금 기초 강의는요. 개념만 짚고 넘어. 이런 제도가 왜 있다. 뭐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 나옵니다. 업무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 지역이 뭐예요? 내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업무를 할 수 있는 영역 있죠? 영역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와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일단 전국입니다. 내가 광명시에서 사무실을 내고 등록했다면 어떻게 돼요? 광명시가 등록관청 범위 내죠? 그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제주도까지도 물건을 중개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부칙개업공개사였습니다. 자, 이 사람은 제가 많이 강조를 안 했는데 부칙에 의한 개업 공인중개사. 이 사람 누구였죠? 잠깐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옛날에 소개영업법 자 시절 옛날에는 중개가 아니고 소개업이라 그랬죠. 첫 번째 시간에 역사를 잠깐 배웠을 겁니다. 소개하는 시절이 있었다 그랬죠. 자, 그 소개영업법 시절부터 지금까지 쭈르륵 어떻게 돼요? 쭈르륵 영업을 해오던 사람이라 그랬죠. 근데 자격증 있어 없어요? 없다 그랬죠. 너 이제 자격증 없으니까 그만해라. 할 수 없죠. 그래서 뭐를 인정해줬다? 영업권을 인정해준 사람이라 그랬죠. 제가 아마 첫 번째 주에 얘기하고 아마 두 번째 주는 거의 얘기를 안 했을 거야 아마. 그래서 아마 첫 번째 주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자 이때 이 부칙개업공개사는 일단 옛날부터 영업을 해오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뭐가 없는 사람이다?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격증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제한하는데 자 뭐를 제한하면 업무 지역을 제한시켜요.
어디로 제한시켰냐면 사무소 소재지 특광도. 특별시 광역시도. 사무소 소재지 특별시 광역시도면 어때요? 자, 광명에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업무지역이 어디? 광명시에 이 사무실, 이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업무지역이 어디? 경기도. 예, 경기도가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경기도 딱 가운데 있으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서울 물건이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광명이 문제입니다, 이게. 여기에는 서울 물건, 조금만 건너가면 서울 물건 있죠? 이런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좀 문제인데, 어쨌든 업무지역 일단 제한돼요. 자, 그래서 이게 업무지역은, 근데 이거는 의미 그렇게 크게 없어요. 나중에 지금 간단하게만 일단 강조하고 넘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업무지역, 여러분들은 그냥, 업무지역 그냥 공인중개사 따가지고 하면 전국이다 라는 것만 일단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가 뭡니까? 뭐가 있냐면 겸업이라는 게 있어요. 겸업이 뭐죠? 이거 겸업 제한하는 분 있죠? 겸업이 뭐예요? 개업 공인중개사의 주 업무가 뭐예요? 중개업이죠. 개업공개사의 주 업무가 중개업이에요. 그러면 부동산 중개업이죠. 겸업이란 중개업 외에 뭐하다? 네, 중개업 외에 할 수 있는 업무를 겸업이라 그러죠. 중개업 외에 할 수 있는 업무를 뭐라 한다? 겸업.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개사무소에서 혹시 다른 일 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예, 뭐 물건도 팔고 그러는데. 예, 맞아요. 그런 거 있어요. 철물점하고 부동산 중개 같이 하는, 그런 거 가능합니다. 세탁소, 세탁소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지나가면서 봤던 부분들이 생각이 잘 안 날 거예요. 지금부터는 아마 관심을 두고 이렇게 보다 보면 의외로 많아요. 부동산 사무실 하면서 뭐 세탁소 하는데, 뭐 철물점 하는데 있고요. 꽃집 하는 데 있어요. 꽃집 하는 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겸업이에요. 그래서 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개인이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겸업의 제한이 없습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그러니까 부동산 사무실 하면서 다른 업무도 어떻게 돼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무실을, 자, 일단은 이게 중개사무소입니다. 중개사무소인데 이 중개사무소를 하면서 여기다가 다른 업무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중개사무소에서 요거다가 다른 업무 해도 돼요. 대신 여기다가 전적으로 하고 여기다 다른 사람 맡기면 안 되겠죠? 다른 업은 해도 되지만 일단은 여기 전적으로 해줘야지만 되죠. 자, 이렇게 겸업의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여자는 다른 학원에서 이 사업, 저 도배업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는데 도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술, 제가 알고 있는 개업공개 중에서는 미용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미용사 자격 가지고 계시면, 해도 돼요. 미용실 하면서 미용실 옆에다가 하나 치워가지고 책상 2개 놓고, 자, 이쪽에는 거울 있고요. 이쪽에는 지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다가 나중에 거기에서 야, 방 하나 좀 소개시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잘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업무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겸업에 대해서 일단 제한이 없다. 그런데 예외. 타법에서 제한한 업무를 못합니다. 다른 법에서 제한한 업무. 자, 간단해요. 뭐예요? 변호사, 의사, 약사 뭐 이런 거. 그런 사람들은 그러한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 빼놓고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혹시 지나가면서 법무사 사무실에서 부동산 중개 간판 걸어놓은 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한 번 보셨구나. 그럼 법무사 사무실에 부동산 중개 간판 걸어놨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거야? 그렇죠. 법무사 자격증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법무사 자격증 없는데도 그 일을 하면 안 되죠. 이건 법무사법 위반하는 거예요. 요즘은 세무사가 부동산 중개 같이 하는 데 있대요. 저는 아직은 못 봤어요. 못 봤는데 누군가가
세무사하고 부동산 중개 같이 하는 사람도 있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뭐 법무사랑 부동산 중개하는 사람은 많이 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떤 특정한 전문 직업이라면 그런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되고 그런 거가 아니라면 일단은 이렇게 겸업을 다 할 수 있다. 자, 개인은 이런 식으로 겸업을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겸업을 하실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도 다른 거 혹시 할 수 있나? 자, 그러면 이제 법인은 저번 이제 잠깐 얘기했듯이 겸업에 대해서 제한이 있다 그랬나 없다 그랬나요? 있다 그랬죠? 네, 요거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